자, 보자. 9번부터 4점짜리만 볼게요. 9번. 공식 있던데 난 몰라. 자, 수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시그마의 기호의 역할은 첫째 항부터 합을 얘기하죠. 그걸 다른 표현을 우리가 S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SN이 지금 n제곱 더하기 2n이라는 거네. SN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드는 방법은 SN에서 SN-1을 빼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나 2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일반항이 뭐야?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얼마? 2.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항은 바로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일반항. 그러니까 이걸 이제 BN으로 갖다 놓으면 BK라고 갖다 놨을 때 지금 B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공차가 2, 첫째 항이 3이니까 2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2n 더하기 1이라는 거는 바로 2n-1 an분의 1과 같은 거를 지금 뜻해요. 이렇게. k 대신에 n으로 바꿔 쓰는 거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an이 뭐야, an? an은 2n-1, 2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뭐 할 수 있죠? 이항 분리 시켜야 되겠지?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앞에 뭐 달아와야 돼요? 2분의 1 이렇게 달아와야 되겠죠? 요거를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2분의 1 묶어주고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나열해서 이제 더하시면 돼요. 1부터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쭉 가서 10 넣으면은 19분의 1 20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이니까 21분의 10이 정답이 됩니다. SN 가지고 일반항 만드는 이 과정 알고 계셔야 되고요. 10번. 다음 양수 K에 대해서 fx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fx랑 x축이 원점 O와 두점 PQ에서 만난다. OPQ로 둘러싸인 OP랑 둘러싸인 영역을 A B. 근데 여기서 넓이를 뺐더니 얼마? 3. 그게 어떻게 돼? 인테그랄. 여기 0에서부터 여기 Q죠, Q. Q가 지금 뭔지 알아? 알죠? 왜냐면 이게 그치, 여기 절편이 나와 있잖아. 2하고 3. 그러니까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정적분 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전개를 해야겠네 이거. K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K 밖으로 빼주고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6x dx 얘가 3이다. 이거 계산합니다. K에 4분의 4제곱 세제곱 제곱 여기 3까지가 3이다. 4분의 81 마이너스 5구 45 그 다음에 27 K가 3입니다. 이거 빼면 얼마냐? 18 4분의 72 4분의 72지 4분의 9 4분의 9K가 3 27분의 4 K는 9분의 4니까 3분의 4가 K 값이 되는 거죠. (11번) 자, y는 x제곱 위에 직선 요렇게 직선이 있어요. 요 직선에서 이 곡선까지의 거리의 최단 거리는 요 직선하고 그렇지 기울기가 같은 접선에서의 접점을 뜻하는 거지. 요거랑 딱 접하는 접점. 그러니까 P의 좌표가 봐봐.
얘 일단은 미분을 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요렇게 생긴 y는 x제곱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될 때를 말하는 거야? 2t가 될 때를 말하는 거니까 요 P점의 x좌표는 t가 되는 거죠. t, t제곱.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뭐야? 2x지. 2t가 되면 x에 t 넣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P의 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 OP의 길이가 뭐가 돼? OP의 길이. OP의 길이. OP를 만들 때 OP의 직선을 만들어야겠네.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여기 P 해가지고 요 Q의 좌표를 찾아야 되거든. 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OP의 직선하고 Q하고 교차하는 요 교점을 찾으면 되니까 OP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그럼 OP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T요. T. 그리고 P의 좌표 T, T제곱을 지나니까 OP의 방정식은 y는 t에 x-t 더하기 t제곱이니까 y는 tx가 된다. 이렇게. 근데 y는 이 tx랑 y는 tx랑 누구랑? y는 2tx-1하고 교점을 찾아보자. 이제 tx가 2tx-1이랑 같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tx는 마이너스니까 tx가 1이니까 x는 뭐가 돼? t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이 x가 바로 누구냐면 q의 x좌표가 되는 거지. q의 x좌표가 t분의 1이야. 그럼 t분의 1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죠. y좌표는 1이 됩니다. q도 찾았죠? 문제가 뭐예요? pq의 길이를 이용한 극한값 찾는 거네. p의 좌표가 t, t제곱, q의 좌표는 t분의 1,1. 그래서 pq의 길이는 t-t분의 1의 제곱 더하기 t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네. 요거랑 pq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t제곱, 그러니까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과 여기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t제곱 마이너스 1에서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밖으로 나가고 절대값 해줘야 돼. 그리고 t제곱분의 1 더하기 1이 남는 거지. 루트 이렇게. 이것도 t제곱분의 루트 t제곱 더하기 1이죠. 루트의 루트. 근데 t가 지금 양수지.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t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이제 극한을 만들어. t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1-t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곱하기 t분의 루트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0분의 0이잖아. 자, 1의 좌로 가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요. 자, t제곱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1에 잘 올라가죠?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뭐 붙여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1-t제곱하고 t분의 루트 t제곱 더하기 1 해주고 분모에 1-t니까 약분 처리할 수 있지 이렇게? 네. 그럼 1 플러스 t가 되고요. 그 다음 t 이제 넣으면 되겠다. 끝. 그럼 뭐야? 1 더하기 1에 곱하기 1분의 루트 2 해서 얼마야? 2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극한 문제였어요. 극한. 그죠? 함수의 극한 문제. 내신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면 4점짜리 11번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야.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하시고요. 자, 12번.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그 AN의 순서대로 A1, 2, 3, 4, 5로 나타낸 건데, 자, 그럼 A의 원소는 A2가 지금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1은 뭐냐면 공차가 뭔지 모르잖아. D라고 하자.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이렇게. 마이너스 4 플러스 D. 셋째요? 넷째요?
다섯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 1, 2, 3, 4, 5를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냥. 그리고 B는 원소가 어떻게 돼요? B를 찾으려면 B1부터 만들어 볼까? B1은 뭐야? A1하고 A2를 더하는 거잖아. 얘네들 더하는 거라고. B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D 이렇게 두 개 더. B3 마이너스 8 플러스 3D 그 다음 B4 B5 7D가 되겠지. 야 얼마씩 차이 나냐? 2D씩 차이 나잖아. 얘는 D씩 차이 나는데 얘는 2D씩 차이 나잖아. 그지? 그럼 다시 B 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D 3D 5D 7D 이렇게 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A랑 B의 공통된 원소가 몇 개래? 3개가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공통된 원소가 3개라는 거지. 자 이거 지우고 한번 위아래 맞춰서 다시 볼게요. 지우고 얘 지금 올라가 보자. 올라가면은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그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같아진다면 이거 같을 수 있냐 근데? 안 되죠. 이거 무조건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같으면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이 된다 하는 얘긴데 말이 안 되지. 그럼 얘는 얘랑 같을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같아지면 얘는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되겠지. 왜 그래? 2D 차이 나잖아. 여기서 2D 차이 나는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는 누구랑 같아? 얘랑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는 거야 우리가? A1이 뭐랑 같을 때? B2랑 같을 때.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더하기 D가 되니까 2D가 4예요. 그래서 D는 얼마? D가 2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 자, D가 2가 되면요. A20은 A2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 18D. 얼마? 36 더하면 되겠다. A2가 얼마야 근데? 마이너스 4. 36이 얼마야? 32가 하나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얘가 또 뭐가 될 수가 있어? 첫 번째 있는 게. A 플러스 3B? 그치, 얘가 얘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같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얘가 얘가 얘로 원소 개수 3개 딱 떨어지지? 그러면 두 번째는 얘랑 같은 거예요. 뭐랑 뭐 같을 때요? A1이 뭐가 될 때? B3가 될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더하기 3D가 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D가 4니까 D는 얼마가 돼? 1이 된다. 그래도 이제 A20은 A2 더하기 18D 18 마이너스 더하기 18이니까 얼마가 돼? 14가 나옵니다. 근데 더 있나 봐야 돼 이제. 얘가 얘랑 같으면 안 돼요. 이 모자라요. 원소계 3개 안 나와. 그럼 얘가 같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개수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더 그 이상으로 같아지는 상황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게 2개 더하는 게 답이죠. 시간 있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그지? 맞았어? 맞았어요? 13번. 도형이 약하죠, 우리가. 다 적어놔, 여기다가. 내가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썼나 안 썼나를 잘 파악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넓이 공식들 이런 것들, 그리고 평행사변형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BC가 3이고 CD가 2래. 코사인 BCD 여기 각도를 지금 말하는 건데 여기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코사인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사인 알파는 뭐게?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DAB는 여기는 이제 2분의 파이보다 큰 거.
인사각형 ABCD에서 두 개의 삼각형 ABC랑 ACD는 모두 예각입니다. AC의 길이를 1대2로 내분하는, 여기가 1대2로 내분하는 점 E에 대하여 선분 AE의 지름으로 하는 원, 그게 이제 두 선분 AB랑 AD랑 만나는 게 P1, P2가 되고요. 여기서는 Q1, Q2라 하겠다. 자, 이 AE가 지름이고요. CE도 지름이에요. 그죠? 두 원의 지름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2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 B도 역시 뭐가 돼? 1대2가 되겠지. 그러니까 A의 반지름 우리가 소문자 R로 잡으면 C의 반지름의 길이는 소문자 2R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겠네. 각도가 나오고 원의 반지름을 얘기해 줬어? 외접원이네 또.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일단. 자, 그랬을 때 P1, P2 요 길이랑 길이비가 몇 대 몇이래요? 3대 5 루트 2가 된대요. 3대 5 루트 2. 그리고 삼각형 ABD의 넓이, ABD의 넓이, ABD의 넓이가 얼마래? 2라고 밝혀줬습니다. AB랑 이제 AD의 길이를 구하시고, 여 길이랑 여 길이가 이제 뭔지 알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 각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인 법칙으로 비례해가지고.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가볼게요. 두 개의 내접원, 그러니까 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2라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사인 알파분의, 여기 삼각형에서 사인 알파분의 Q1, Q2의 길이는 4R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베타라 하자. 사인 베타분의 P1, P2의 길이는 2R로 표현이 되겠죠. 지금 여기 각도가 베타인 거예요. 요 길이랑 여기 알파에 대응되는 요 길이랑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대 2다를 이렇게 식으로 쓴 거지. 자, 그럼 우리가 Q1, Q2의 길이는 4R 곱하기 사인 알파인데 사인 알파가 얼마니? 아까 위에서 설정해놨죠. 3분의 2 루트 2네. 그럼 4R 곱하기 3분의 2 루트 2니까 3분의 8 루트 2R이 되는 거고요. P1, P2의 길이는 2R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근데 요 Q1하고 Q2랑 P1하고 P2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래? 3대 5래. 그러니까 P1, P2 대 Q1, Q2는 P1, P2가 2R 사인 베타 대 3분의 8 루트 2R이 몇 대 몇이라고? 3대 5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를 좀 하자. R 지우고 여기도 루트 2를 날릴 수 있죠. 이렇게 날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이제 4로 가져가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거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4는 5 사인 베타가 된다. 그래서 사인 베타가 뭐가 나오는 거야?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인 베타가 5분의 4야. 그럼 여기 사인 베타가 5분의 4예요. 그럼 여기서 뭐 두고 찾을 수 있냐면 코사인 베타가 뭔지 알 수 있어요.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일 수도 있지 않아? 요 베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죠? 그러면은 몇 사분면의 각이야? 2 사분면의 각이니까 얘는 뭐가 돼?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지. 자, 여기서 그럼 봐봐. 이제 뭘 끌고 와야 돼? 요 길이랑 요 길이 알아야 되잖아. A 삼각형 ABD에서 요 길이를 A라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 각도가 지금 베타인 거예요. 그지? 지금 삼각형 ABD의 넓이가 첫 번째 2분의 1 AB 사인 베타가 얼마다? 2다.
근데 사인 베타가 얼마야? 5분의 4잖아. 그러니까 5분의 2 AB가 2니까 AB는 얼마가 돼요? 5가 돼.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나오면서 A랑 B가 이제 점점 근접해가고 있거든? 근데 정보가 부족하잖아 지금. 하나가 더 필요해. 반대쪽에서 그게 뭘까? 사인 뭘 알아야 돼? BD BD의 길이를 알아야 돼. BD. 근데 BD의 길이는 누구로 찾아? 반대쪽 삼각형. 그치. BCD 삼각형을 보세요. BCD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3하고 2라고 알려줬잖아. 그걸 괜히 알려준 게 아니야. BD의 길이를 찾으라고 알려준 거지. 세 번째를 껴놓자. 여기서 BCD에서 요 길이가 얼마죠? 3. 요 길이가 2란 말이야. 여기 이제 코사인 알파가 나와 있죠? 그럼 BD의 제곱은 어떻게 돼? 3제곱 9 더하기 4 빼기 2, 3, 2하고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13에서 더하기 4니까 17이 된다. BD 제곱 17인 거죠. 여기가 루트 17이라고. 그지? 다시 여기서 코사인 쓸 수 있죠 그러면? 17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ab가 5잖아. 그 다음에 얘 5니까 플러스 6이야?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가 돼요? 11이 된다. 문제가 뭐야? a랑 b 더한 거 물어본 거 아니야? 그죠? a 더하기 b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 곱셈공식 변형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네. 2ab니까 이게 11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5, 10 a 더하기 b의 제곱은 21 따라서 a 더하기 b는 루트 2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하고 넓이를 벗어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고. 이것도 시간 남잖아. 풀라고 맞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았으면 이제 2등급 나온다니까. 알겠죠? 14번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건드려 볼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속도의 그래프가 0에서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려면 이게 이제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방향이 바뀐다는 게. 이게 여러 개 겹치면 안 돼. 그럼 일단 이제 절편이 0하고 1은 확보가 돼 있고 A랑 2A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가 0하고 1이 아니라면 4차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러면 여기가 0이잖아. 1, A, 2A. A가 1보다 작다고 해도 이제 겹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방향이 몇 번 바뀌어? 3번이나 바뀐단 말이야. 그럼 한 번만 바뀌려면은 요 A라고 하는 값하고 2A라고 하는 값이 적어도 어때야 돼? 뭐 중근을 형성할 수 있는 값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눠서 한번 볼 거야. 첫 번째. A가 0이다라 생각을 해보자. 0보다 크거나 나타났으니까. 그럼 VT 함수가 어떻게 돼요? 이게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T 세제곱에 T 마이너스 1이 함수가 되는 거야. 이제 VT 함수를 그려볼게. 0이지. 여기 1이지. 4차지.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3중근 찍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풀마로 한 번만 바뀌는 거 맞지? 두 번째. A가 뭐일 수도 있어? 1보다 작게 2분의 1일 수 있어. 2분의 1. A가 2분의 1이야. 그럼 VT가 어떻게 돼? 얘가 1이죠.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0, 2분의 1, 1로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럼 여기도 여전히 부호가 몇 번 바뀌어?
그거 한 번에 한 번만 바뀌는 거지. 그지? 여기는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럼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한 번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A가 뭐일 수 있어? 1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VT는 마이너스 T, T 마이너스 1 제곱, T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0, 1, 2.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네. 여전히 부호가 몇 번 바뀌어? 한 번 바뀌어. 지금 여기 바뀌는 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왜? 시간이잖아. 시간이니까 양수 기준으로만 봐야지. 그지? 자, 지금 그래프에 세 가지가 다 나오거든? 근데 문제가 뭐야? 0에서 2까지의 뭐? 위치 변화량 물어봤다고. 위치 변화량이 뭘 뜻해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속도가 속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적분에 관련된 내용이죠? 위치는,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뭐야? 어떤 개념이야? 그냥 정적분이 되는 거고, 움직인 거리가 뭐가 돼? 넓이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리고 그냥 위치는 어떻게 돼?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주어진 시간까지의 정적분, 이렇게 이제 개념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그냥 흐릿하게 알고 문제를 풀지 말라고. 흐릿하게 알고 풀면 기복이 생겨, 니네. 그러니까 점수가 지금 들쭉날쭉 하잖아. 개념을 흐릿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이 개념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개념 노트를 만들으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위치의 변화량이지. 그냥 정적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정적분을 얘기할 때 적분의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보란 얘기야. 0에서 2까지 보란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봐.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가야 돼. 0에서 2까지 가는 모든 정적분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거든? 그랬을 때 그 정적분의 값이 가장 뭐가 될 때야? 클 때가 될 거야. 몇 번째? 3번. 세 번째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는 음수인 부분이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서 실제로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세 번째는 다 양수만 더하는 거니까 양수만 더했을 때가 가장 최대가 되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 VT를 0에서 2까지 뭐 한다? 정적분을 한다. 그럼 이제 0에서 뭐까지예요? 0이 아니죠? 2까지. 0에서 2까지의 VTDT. 이렇게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계산에 앞서 이 계산이 가만 보면 얘는 어쨌든 요 1이라는 지점에 대해 뭐야?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서 계산이 되지만 사실상 이 그림은 실제로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인 4차 함수의 모양인 요렇게 생긴 것을 정적분한 거랑 어때? 똑같아요. 어차피. 근데 이걸 우리가 앞에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가져가는 요런 그림의 정적분하고도 어때? 똑같겠지. 대신 여긴 정적값이 뭐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니까 나중에 뭐 붙여?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요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편해지는 거야. 그러면 요 함수가 뭔데? 이게 이제 v't로 바꿔서 본 함수잖아. 그치? t제곱에 t-1에 t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럼 이거 전개하면 t 4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이 된단 말이야. 이거를 정적분하는 거야.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하니까 이게 우함수 정적분하는 거 아니야. 그럼 2배 치고 0에서 1까지 가져가면 훨씬 계산이 빨라지겠지, 이렇게. 근데 음수니까 마지막에 뭐 붙여? 마이너스 붙여 계산한다. 이렇게. 5분의 1t의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의 세제곱에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2에 5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의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도 곱해가지고 15분의 4 이렇게. 물론 그냥 요거 전개해서 계산해도 돼.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함수를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좀 더 우리가 간결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 실전에서 이런 생각을 통한 문제 풀이가 가능한데, 자꾸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산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거기서 이제 그 사고가 멈춰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15번. 자, 16, 17, 18.
19를 좀 볼까요? 19 맞았니? 오, 19 맞았어요. 자, 19에서는 지금 요 fx가 0보다 크고 나갔죠? 모든 함수가. 여기서 이제 최대값이 얼마야? 8이요. 8. 최소는? 8 마이너스 2a가 되고 얘가 0보다 어떤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자연수잖아. 그럼 a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사인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이 주기도 얼마예요? 주기가? 2파이가 아니죠.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근데 0에서 2파이까지의 범위 안에 fx의 그림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4개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한 사이클을 이렇게 x축보다 위쪽으로 붕 뜨게 그리면 안 만나잖아. 근데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리란 얘기예요? 접하게 그리란 얘기인 거지. 이게 관통하면은 안 돼. 그러면 뭐가 모순이 생겨? 그렇지. 가에서 모순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접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몇 번 들어가라. 4번 들어가라는 얘기인 거네. 얘가 이제 계속해서 번, 2번, 3번, 4번까지 들어가라. 근데 우리가 한 주기가 얼마로 잡았어? 여기가 이제 b분의 그럼 뭐가 돼? 4파이. b분의 6파이. 여기가 이제 b분의 8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딱 만나면서 끝나면 되겠네. 근데 그 2파이 안에서 이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그러면? 딱 여기가 뭐야? b분의 7파이지. 여기는 2b분의 15파인가? 그죠? 그러니까 2파이가 여기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한 사이클을 더 봐도 되거든? 여기가 뭐야? b분의 10파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2b분의 10 여기가 그죠. 19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네. 누가? 2파이가. 그러니까 여기 2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2파이가 b분의 2b분의 15파이보다 어쩌고? 크고 2b분의 19파이보다 어떻고?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같아 버리면 여기가 포함이 안 돼요. 그럼 몇 개예요? 3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요렇게 딱 정해진 거.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b의 범위를 찾으면 되죠. 양쪽에다가 2파이분의 b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15 b 그 다음에 4분의 19. 근데 b가 자연수잖아. 뭐야? b는 4가 된다. a는 뭐야? a는 얼마? b가 4면 a는 4밖에 안 되죠? 접하기 4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걸 이제 끝나는 거네. a가 4네 그러면. 그지? 이렇게 이제 분 3점짜리인데 사실 좀 기본 3점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지? 20번. 자, gx의 도함수가 뭐예요? fx인 거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fx가 2차 함수지. 그럼 2차 함수의 개형은 x축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를 다 말하는 거네. 맞죠? 자, 첫 번째. 그리고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g형은 얼마야? 0이 되고요. g'x가 fx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함수의 개형을 한번 추적해 볼 거야. 자, 일단은 fx의 그림을 그려볼게. fx의 그림이 이렇게 x축 다 위에 있거나 x축하고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fx야. 즉 g의 도함수를 그린 거예요. 그럼 요때는 이제 그림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 얘 그림이 어떻게 돼? 그냥 계속 증가하지. 얘는 여기서 어떻게 돼? 한번 접선 0 찍고 계속 증가하지. 얘 마지막에 이제 뭘 가져가? 극대와 극소를 갖는 함수가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정보를 한번 여기다 적용을 해보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1이 어디 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1을 한 여기로 세워봐.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모든 실수 x는 gx가 g4보다 크거나 같대. 이 말은 gx는 여기 4 이상에서 g4일 때가, 그러니까 여기가 1이거든? 그럼 4는 한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제일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매칭을 시켜봐.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안 된다는 거야.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gx 자체는 뭘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극값을 가져가는 형태여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 그럼 봐봐. 1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 1이 한 어디 있을 것 같아? 극소 왼쪽이 그 극소 왼쪽 한 요 정도로 잡을까? 1? 그러면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는 여기가 제일 작네. 이게 바로 뭐가 돼? 4. 4여야 되겠구나.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요 1의 위치가 꼭 요렇게 극대랑 극소의 중간에 있기도 하지만 뭐 이런 데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의 위치를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관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라는 위치는 반드시 여기여야만 해요. 왜냐면 여기가 1이 돼버리면은 4가 최소가 될 수가 없어. 0에서 4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요걸 봐야 돼요. 요거. gx의 절대값이 g3의 절대값보단 크거나 같대. 근데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이란 말이거든. 이것도 만족하고, 여기 이고라고 써있잖아. 이고 또는이 아니라 이것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여기를 1로 잡았잖아.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작아? 4요. 4일 때가 제일 작잖아. 그럼 3일 때가 제일 작으래. 두 번째는 뭐가? 절대값이 작으래. 3일 때가.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뭘 안 그렸냐면 x축이 없거든?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의 g3은 여기에 위치할 거 아니야? g3의 절대값과 g4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때? 4가 높아요. 4가 더 작잖아. g4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g3과 g4의 절대값, 그러니까 g4의 절대값 역시도 g3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절대값은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g4가 더 작잖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라고.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저기 그 2가?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3이야. 그럼 g3이 얼마야? 0. g4는 얼마야? 얼마라고 하긴 그렇지만 0보다 어때? 절대값. 작지. 근데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돼? g3이 제일 작지?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내용의 요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밖에 정할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하셔야 된다. 이것도 다 풀고 여기 와서 시간 들여서 이거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x축의 위치까지 딱 우리가 무난하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gx거든? 근데 gx는 0에서 뭐라 그랬어?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되겠네. 그럼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는 거네. 그럼 1은 어딜까? 여기가 1일까? 그건 아직 모르지. 그지? 극대를 나타내는 게 1인지 아직 판단이 안 돼요. 오케이? 그냥 1인 어딘가 0보다 우측에 있는 거야. 어딘가 있어도 모든 걸 다 성립하게 하죠, 지금.
그지? 3보단 작으니까. 그럼 여기에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자. gx는 지금 0에서 근 하나 갖고 3에서 근 하나 갖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근 갖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근데 gx의 도함수가 뭐라고? fx라고.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4인 거잖아. 근데 fx의 최고차원 계수 뭐라고? 1이라고. 그럼 이제 fx를 가지고 gx를 만들어 보자. 자, fx는 x 절편이 알파와 4예요. 이렇게 생긴 거네. 그리고 g0가 얼마야? 0이고 g3이 얼마야? 0인 거야. 이 정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의 x 더하기 4알파. gx 한번 해요. gx는 뭐가 돼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4의 x제곱 더하기 4알파 x를 하고 적분상수를 썼는데 0 넣으면 0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g3 그거 g3 9 마이너스 2분의 9의 알파 플러스 4 더하기 3, 4, 12 알파가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2를 곱할까? 9알파 4, 9, 36 24알파 그러면 15알파 마이너스 18이 0이네요. 알파는 15분의 18 5분의 6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fx란 x 마이너스 5분의 6 x 마이너스 4가 되고 뭐로 왔어? f9는 9 마이너스 5분의 6 곱하기 5가 되고요. 요거 45 마이너스 6 해서 39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지? (21번)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죠? 자, 실수 t에 대해서 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곡선이 만나는 x좌표를 ft라 한대. 문제가 약간 특이한데 각각의 명제에 대해서 참 거짓을 판단하고 기억이 참이면 100, 거짓이면 5. 그러니까 니은이 참이면 10, b는 0, 1, 0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거짓 찾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참이면은 100, 니은도 참이면은 10, 디귿도 참이면 1 해서 답은 뭐가 돼? 111 이렇게 쓰라는 얘기인 거야. 합탑형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꾼 거야. 그럼 일단 우리 어쨌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 자, 기억부터 살펴보기 전에 요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t가 양수야?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요 t 있죠? 요 t가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t라는 걸로 이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로그의 2x 마이너스 로그의 2x면은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t만큼 어떻게 해라? 평행이동 시켜라. 이런 식으로. y는 t 마이너스 로그 2x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그다음 얘는 2의 x 마이너스 t, 이게 y는 2의 x승이었는데 이걸 t만큼 어떻게 하라고? 평행이동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시킨 거야. 그럼 두 개의 함수가 만났지? 그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하자? ft라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기억부터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 ft는 뭐냐면 여기 t 자리에 여기가 x 자리에다가 ft를 넣었을 때 식의 값이 이제 일치한다는 얘기거든. 이거 봐봐. x에다가 t 마이너스 로그 2의 ft는 2의 ft 마이너스 t 이렇게 표현된다고 얘가 지금. 공통된 근이라는 거야. 요 x에다가 ft를 넣었을 때의 함수의 값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이게 지금. 근데 여기다가 t에다가 뭐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 F1이라는 게 T에다 1이라는 얘기잖아. T에다 1 넣어봐. 기억부터 이제 갑니다. 자, T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 1 마이너스 로그 2의 F1은 2F1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 둘이 같아지기 위한 F1은 뭐야? 1인 거지. 그지? 여기다가 1 넣으면 이제 1, 왼쪽 1, 오른쪽도 1. 이거밖에 없잖아. T에다가 2를 넣어볼게. 2 마이너스 로그 2의 F2는 2의 F2 마이너스 1 되거든. F2는 뭐가 돼야 될까? F2. F2는 뭐예요? F2? 아, 여기 마이너스 2죠? F2는 2가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기억 맞아 틀려? 맞는 얘기예요. 기억 맞아요. 자, 지금 기억을 통해서 니은으로 이제 확장해서 넘어가야 돼요. T가 커졌지? FT도 어떻게 돼? 커지고 있어요. 자, 이거 생각을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 T, 여기랑 여기의 T의 값이 따라서 그램이 달라지는 거는 분명하잖아. 근데 요거를 얘는 고정하고, 그러니까 Y는 2의 X승하고 Y는 T 마이너스 로그의 2의 X승 한번 비교해 볼게. 로그 2의 X는. 그럼 Y는 2의 X승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여기서 T가 커지면 이 아래 그림이 어디로 가? T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교점의 X좌표의 움직임을 관찰해.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죠. 반대로 얘가 이렇게 고정돼 있어.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얘의 움직임을 봐. 그럼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T가 커지면. 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X축 방향으로 T만큼. 그럼 이렇게 가지.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돼? 만나는 교점 X좌표가 커지지?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해놨을 때 위쪽으로 움직이는 것,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위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각각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된 하나의 곡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옮겼을 때 교점이 커지잖아. 그럼 둘이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더 빨리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T가 커질수록 FT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움직임을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T가 증가할 때 FT도 증가한다. 그림을 위로 이제 올려서 보면은 여기 교점이 X좌표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 여기 X좌표가, 여기는 이제 여기 X좌표,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X좌표가 둘 다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야. 그럼 이제 정답이 이거 이제 110이 되냐 111이 되냐 이걸 이제 고르는 거지. 디귿을 갑니다.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조금 이제 어려웠어요. 내용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얘네 둘이 지금 만나죠. 만나고 있는 이 X의 좌표를 FT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T라는 게 뭐야? T라는 게 뭐야? 여기다가 T를 넣어볼게요. 여기다 T 넣으면은 뭐 나와요? 값이? T, 1이 나옵니다. T, 1. 그러면 1의 위치를 내가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로 한번 잡아보자. 1.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 X가 뭐가 돼? T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도 T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 여기가 이제 T, 1이 되고요. 여기는 T, T 마이너스 로그 2의 T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FT라는 게 T보다 크거나 같냐라 그랬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FT가 T보다 어때요? FT는 여기 있잖아. FT는 지금 위치가 요 T보다 어때? 작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요 t라고 하는 요 x가 t일 때 이렇게 y는 x 직선으로 타고 올라가면은 y좌표도 뭐가 되는 순간이 있어. 여기도 t가 되는 거 있죠. t, t라는 게 있어요. t, t. t, t. 얘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t 마이너스 얘가 지금 여기 t 봤을 때 1보다 뭐 하면 t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이 y좌표가 여기 숫자가 y좌표가 1이죠? 1보다 어때? 작으면 지금 ft가 t보다 어때? 작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디귿의 말이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능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럼 얘가 가능한지는 이제 뭘로 보냐? t-1이 로그 2의 t보다 크다가 가능하면 얘가 되는 거라서 안 되는 거야. 디귿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되거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랑 다항함수가 같이 나오면은 이걸 수식으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그러니까 얘 지금 의미가 뭐냐면 y는 x-1이라는 함수랑 y는 뭐야? 로그 2의 x를 비교하라. 자, y는 로그 2의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x-1 그릴 거야. x-1. 여기가 지금 1이지.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가 x-1이니까 요렇게 그려진다. x-1 그렸어. 교점이 하나 더 발생하는데 그 교점이 뭘까? 2 넣으면 뭐 나와? 1 나와요. 2,1이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이 직선보다 이 로그 함수가 더 위에 있는 상황이 여기 발생하고 있잖아. t가 1에서 2 사이일 때는 이 부등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항상 요렇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 틀려. 틀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자, 확동 볼게요. 28번. 자,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갈 건데 1, 3, 5의 곱이 홀수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모두 다 홀수. 그리고 F2랑 F4는 결정이 됐고 치역이 세 개가 나와야 돼. 치역이. 자, 그럼 정해야 돼. 우리가 이게 치역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135라는 이 치역을 기준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1, 2, 3, 4, 5 1, 2, 3, 4, 5로 대응이 될 때 F1, F3, F5가 모두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뭘 골라? 홀수를 고르는 거지. 몇 가지야? 31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135가 1을 고르고 나면 치역이 지금까지 몇 개예요? 한 개죠. 치역이 몇 개 더 필요해? 두 개죠. 2하고 4가 나눠 가져가야 되지? 곱하기 얼마? 4C 2.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분류한 계산 36, 18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홀수가 고르는 치역의 개수가 몇 개일 때? 두 개일 때를 보는 거지. 그지? 홀수가 고르는 치역이 두 개일 때. F1하고 F3하고 F5가 이제 두 개의 치역을 만드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요. 짝을 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고를 수 있는 F1, F3, F5가 고를 치역을 정해주는 거지. 홀수 중에서 정하는 거니까. 골랐어. 예를 들어 1, 3을 골랐어 이렇게. 그럼 얘가 골라서 가야 돼. 그러니까 1, 3, 5가 1, 3한테 나눠 가야 되는 거야. 1, 3, 5가. 그게 몇 가지야? 8가지요. 어떻게 계산하죠? 2의 세제곱 해서 하나에 몰빵되는 거 두 개 빼줘요. 그렇지. 이렇게 빼줘야 되겠지. 그지?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가야 돼? 2하고 4요. 2하고 4가 가줘야 돼요. 2하고 4. 그럼 2하고 4가 이제 갈 건데 2하고 4가 가는 방법이 일단 추가로 치역이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한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한 번에 다 가도 되고 아니면 나눠서 가요. 나눠서 하나씩 가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구한 다음에 빼도 되고 방법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를 고를까? 31 골랐어. 그럼 내가 이제 치역을 2로 결정을 지을 거야. 그지? 그럼 2하고 4가 이 2한테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지? 근데 2하고 4는 둘 중에 하나가 2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순서가 어때요? 바뀔 수 있어요. 정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31을 한 다음에 여기 3개 중에 2개를 골라. 예를 들어. 아, 계속 그랬구나. 그러면은 얘가 1, 3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빠져? 2를 고르는 게 빠진단 말이야 다시.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2가 2일 때 4가 2일 때 이런 것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분류가 계속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접근하자. 그냥 2하고 4는 여사건으로 가는 거야. 2하고 4가 고를 수 있는 게 그냥 5개를 다 골라 일단. 골랐지? 그 중에서 고르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 어떤 상황일 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일단 1하고 3일. 그치. 이미 치역이 정해진 치역 2개를 고르는 경우는 안 되지. C. 그리고 이 1하고 3을 제외한 2, 4, 5 중에서 2개 고르는 것도 안 되지. 뭐야? 3C. 그리고 또 5일 때. 있나? 없잖아. 요렇게 2개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가지, 6가지, 이제 10가지에서 4가지 빼고 6가지가 되겠죠. 108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1, F3, F5가 모두 다 다르다. 다 다르면은 이거는 간단하죠? 홀수를 먼저 배정하는 거지. 3팩을 해주고 짝수는 3, 3이 아니죠. 아, 32네요. 32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순서를 같이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만약에 순서랑 상관없다고 했으면은 사실 여사건으로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 근데 순서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 해서 다 더하면 18 2개 108 36이니까 108에 36대 144가 정답이 됩니다. 29번. 자, 2장의 검은색 카드 1부터 8까지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배열할 거래. 흰색 카드에 적힌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도록 카드가 놓여져 있고요.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 2장이 놓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1장 이상 놓여야 한다. 여기 이제 풀이 2가지 방식을 좀 볼게요. 검은색 카드를 기준으로 이 흰색 카드의 장수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놓여지는 거야. 근데 그 장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총 8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왼쪽에,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바구니에 우리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A, B, C 공간에 카드를 몇 장 집어넣어? 8장을 합쳐서 집어넣는 개념인 거지. 그런데 검은색 사이에 있는 여기 B 구역에는 몇 장 이상을 넣으라고? 2장 이상을 넣어라. 그러니까 B 구역에는 2장 이상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B 프라임은
그러니까 B-2가 이제 B'이라고 이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2 더하기 C가 8이 되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돼? 6이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0장이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0이 들어가도 되는 중복 조합에 대한 틀로 바꾼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럼 이게 몇 가지가 돼? 3H6이라고 중복 조합이라고요. 그럼 9C6이니까 8C6이죠? 8C2 28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 구역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3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3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제외해 줘야 돼. 여기에 3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근데 여기는 일단 몇 장 이상 들어가 그랬어? 2장 이상 들어가 그랬어. 근데 만약에 A가 하나도 안 들어가. 이거 봐봐. 첫 번째. A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B에 2장이 들어가고 C에 6장이 들어가면 이렇게 검은색 카드가 놓여지는 거야. 그럼 B에는 2장 이상이 들어갔지만 3의 배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이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3이 맨 왼쪽에 하나. 이렇게 검은색 카드가 이렇게 놓여지는 거야. 앞에 몇 장? 6장 쓰고 2장 쓰고 0장. 이래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지. 3, 2, 3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안 된다. 그래서 28에서 3을 빼서 몇 가지? 25가지. 25가지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조합스럽게 가져간다면,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숫자 카드 사이사이에다가 뭘 넣는 거야, 결국엔. 검은색을 넣는 거거든. 그럼 1, 2, 3, 4, 5, 6, 7, 8, 9의 공간에 8은 없죠? 몇 개 공간이에요? 9개의 공간에서 2개를 선택하면 검은색 카드가 들어간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랑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검은색 카드가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검은색 카드가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될 거는 그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몇 장의 카드가 있어야 돼? 2장의 카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선택이 되면은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부터 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검은색 카드, 그 다음에 숫자 넣고 검은색 카드가 되는 요 경우를 빼자는 거지. 이게 몇 가지예요? 카드가 놓여지는 게. 어떻게 놓여져? 이렇게 하나.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된다고. 얘가 8가지. 그리고 또 빼. 뭘 빼? 3의 배수가 안 낄 때. 그러니까 이때 검검으로 검은색으로 나눠지는데 3의 배수가 안 끼는 거야. 이 안에. 그러니까 검은색 카드가 안에 2장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3의 배수가 안 끼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하나. 그럼 이거 안 되지. 하나, 둘, 3가지를 빼줘야 돼. 그럼 이제 뭐 검은색이 이제 3장을 고른 다음에 검은색이 될 수 있잖아. 요걸 또 빼주면 되는 건데 요때 안에는 3의 배수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요. 무조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상황이. 그래서 여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뺄 게 없다. 자, 36에서 11을 빼면은 25가지로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2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 30번 치고 그게 어렵지 않았죠? 1, 2, 3, 4 적혀 있어요. 공의 색깔이 좀 다르네.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이면 12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흰색을 꺼내고 하나는 검은색을 꺼내면 12점을 점수를 획득을 하는 거고,
같은 색 공을 꺼내면 두 수에 적힌 곱으로 점수를 얻는 거야. 그럼 이제 분류를 해야겠지, 상황이. 다른 거 꺼낼 때랑 같은 거 꺼낼 때로. 그렇게 해서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전체는 어떻게 돼? 전체 8장 7장인가요? 8장이죠? 8장 중에 몇 장? 4장을 뽑는 거죠. 82 몇 가지야? 28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사건을 정리를 할 거야. 첫 번째는 어떤 거? 서로 다른 색일 때를 한번 뽑아보자. 그럼 서로 다른 색이야. 그럼 뭐야? 4실에 4실이니까 16가지죠. 서로 다른 색을 뽑는 순간은 다 몇 점이에요? 12점이니까 짝수의 점수가 되죠? 24점 이하의 짝수. 그러니까 16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색을 뽑자. 이제 같은 색을 뽑을 때 어떻게? 흰색만 뽑는 경우로 한번 볼게요. 그 흰색을 뽑아야 돼. 여기서 이제 몇 장을 뽑아야 돼요? 2장을 뽑는데 그 2장을 뽑은 수의 곱이 24 이하면서 짝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4C1을 뽑아. 근데 요 안에서 짝수여야 돼, 곱이. 그럼 홀수가 되는 게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 뽑을 때 홀수가 돼? 그렇지. 몇 가지? 한 가지를 빼줘야 되죠. 5가지.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 같은 경우도 4C2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봐봐. 4C2에서 57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야? 24 초과하는 게 있어요. 그치. 24를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24 이하잖아. 그럼 4, 5. 4, 6, 4. 얘는 4, 5. 4하고 5번 뽑고. 그 다음에 4하고 6번 뽑고. 그 다음은 5, 다 넘어가죠? 2가지밖에 없네, 이거. 몇 가지?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3가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확률은 28분의 2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P 더하기 Q는 얼마야? 91. 이렇게 푸는 이제 오답을 하셔야 돼. 알겠어요? 그지?